자, 사무팀들은 금일 매매했던 내역들 한번 복귀하면서 스스로의 매매 내역이나 그때 매매가 생각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본인이 했던 행동들, 그때의 마인드, 그때의 본인의 심리 상태 이런 것을 대입을 시켜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고쳐야 될 점,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무엇을 잘했는가를 분석을 하면서 스스로가 스킬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기회를 많이 삼으셔야 됩니다. 전일 보유했던 종목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 중에 이제 에르코스를 먼저 보면, 에르코스는 올해 상당히 수익을 많이 준 친구 아닙니까?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수익도 많이 주었을 뿐더러 여기 1번, 즉 전날이죠. 전날에 이 캔들 하나 안에서 우리가 벌써 수익을 거의 40% 넘게 가까이 47%? 그 정도 수익을 이 캔들 하나에서 거두게 되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번 날에도 여기서 25% 수익을 먹었고 다시 25% 수익을 안고서 한가같이 붙이게 되거든요. 아침에 먹고 나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25% 수익을 안고 마감을 하게 되죠. 오늘은 모습이 좀 그리 좋지는 않았죠. 시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0.8%. 근데 상한가 매매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매도 치고 일단 손을 떼야 되겠지만 수익을 25%가 수익을 안고 넘어온 종목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저가까지 조금 여기까지 물량을 뻗칠 수 있는, 여기까지 해봤자 겨우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견디죠. 그래서 상승을 하는 폭이 보면 고가가 14.7%, 40.5%까지 수익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일에 보유하고 온 사람들은 이 정도 수익으로 아침에 장전에 제가 한 40% 정도뿐이면 정리를 좀 해나가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매너 포인트는 잡아준 것 같고, 약간 음목으로 떨어졌다 같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안 가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런데 전일에 가져온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을 또 챙겨 나가는 거고, 오늘 또 우리 당일에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시가 마이너스 0%니까 장이 시작되기 전에 기준가를 저는 3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 3만원 안 주고 보합을 치고 올라갈 때는 보합 기준가를 보자 이래 했는데, 아침에 마이너스 0.8%니까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한번 탁 주죠. 여기가 한 5% 가까이 수익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로 또 다시 급락을 해서 내려온 지역이 또 3만원 근처까지 3만 50원이니까 3만 100원이니까 그까지 내려오게 되죠. 딱 기다리고 있던 3만 50원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만 50원. 그래서 3만 원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로서는 아주 찬스였죠. 단지 이제 이런 순간에는 아침에는 바쁘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약하다든지 결단력이 약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버벅하겠죠. 버벅해도 우리가 보합과 3만원 기준으로 두 개의 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건 없었죠. 좀 경력이 된 사람들은 3만원이 들어갔을 거고, 그렇지. 좀 늦은 사람은 또 보합 치고 들어갈 때 또 들어가면 됐거든요. 수익률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큰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3만원의 단가를 잡고 들어간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에르코스는 좀 많이 변했던 것 같고, 좀 내가 매매할 때 특히 이런 매매, 바쁘게 시달리는 매매에서 좀 버벅거린다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신감, 믿음감, 아침에는 좀 약간 저돌적인 기민함이 조금 갖추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하고 같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당신 생각, 내 생각, 생각이 두 개면 다 틀리죠. 미친 듯이 해야 미친 듯이 돈을 법니다. 자, 에르코스는 오늘 공부를 참 맛있게 줬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1차로 수익을 내고 데이팀도 이제 한 번, 두 번 매매했으니까 어느 정도 15에서 20% 정도 수익은 났을 거 아닙니까? 다시 또 계속 추적을 했죠. 그래서 27,000원과 28,000원을 보았는데 27,000원까지는 주지는 않았어요. 28,000원부터 이제 매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수익을 또 주고 여기도 조금 더 주고 여기도 또 주고 계속 이 가격만 계속 고수를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장에 끝나니까 이제 뭐 5번 지역까지는 이제 매매가 마무리 이제 한 걸로 알지만 오전장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하거든요. 경유자분들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의 타점을 잡고 그 타점에 반등이 나오고 파동이 나올 때 그 타점을 잘 기억을 하고 전략을 잘 고수를 하면 다른 종목이 볼 거 없다, 여러 종목 할 거 없다고 했죠. 이 하나만 해도 오늘 수익률이 상당했단 말이에요. 전일에 가져오신 분들은 40% 이상 먹었지요. 오늘 또 진행하신 분들도 45% 이상은 나왔어요. 요 뒤에까지 다 먹으시면 조금씩 보태서 들어가죠. 에르코스는 우리한테 많은 공부를 시켜주고, 즉 우리가 상문의 코어 트레이딩은 다양한 방식의 매매에 접하지 않습니까? 첫 상이 갈 때와 그리고 반봉 장으로 갈 때, T상 갈 때까지 다 공부를 시켜주죠. 다시 한 도지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밑에 꼬리에서 음봉을 잡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좋겠지만은 양목에서 치고달아서 상까지 붙이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출발했지만은 다시 치켜 올려서 먹고 나오는 이런 것. 다양한 패턴의 다양한 형태의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돼. 눈으로 보는 거,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네. 실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수련하시길 바랍니다. 에르코스 전일 가져오신 분들은 40% 이상, 오늘 데이로 좀 귀찮지만 꾸준히 하신 분들도 45에서 50%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힘스, 오늘 조금 시장의 분위기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전일의 느낌으로서 상당히 좋았는데 시장이 하루만에 또 확 바뀌어 버렸죠. 그런 것을 좀 아쉬웠습니다. 현대힘스는. 전일에 우리가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아침 시초가에 공략이 된 거 아닙니까? 시초가 17%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10% 정도 수익을 안고 붙이죠. 그래서 10% 수익을 안고 넘어간 종목인데 아침에 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어제의 한 모습에 비하면 그래도 뭐 한 10% 가까이 수익은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20% 이상은 수익을 준 셈이죠. 하지만 어제의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수급이 물렸던 그런 느낌에 비하면 조금은 아쉬웠다. 한 20%까지 띄워주고 내려왔다면 조금 이해가 되네. 좀 그 점은 아쉬웠다. 그래서 현대힘스는 어제 단 한 번의 매매로도 깔끔하게 들어가서 상으로 붙이고 오늘 수익을 챙겨 먹는, 우리 상황문에서 코어 트레이딩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매매로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현대힘스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즉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깔끔하게 넘어가고 깔끔한 기대치만큼의 조금 못 미쳤지만은 그림대로 움직여줬다는 점에서는 만족하는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지건설, 이 종목도 상으로 가져온 종목이죠. 상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맨날 여기서 그때 아쉬운 순간이 있었던 그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좀 아쉽긴 아쉽죠. 자, 이쪽 꼬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끌고 가는 게 자꾸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상 들어갈 때 챙겨 먹고 또 상 들어가고, 또 오늘도 딱 보유하고 왔는데 사실 상 들어갈 때 또 챙겨 먹고 또 놀고 있다가 또 상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절대 꼬리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뭐 시가에 다시 밀렸다가 올렸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위험하죠. 차라리 상을 가면 또 들어가지, 이렇게 꼬리를 잡고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지건설은 뭐 이쪽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섭섭치 않게 챙겨가면서 부지런히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상지건설도 오늘 30% 수익은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감사한 거죠. 내일 아마 또 거래 정지가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드 한번 봅시다. 링크드는 제가 조금 이 날짜에, 우리 첫 번째 날짜에 이 T상에 이쪽에서 조금 1% 차이로 안 들어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들어가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한 10%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잘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만약 일본에 우리가 요 꼬리 공략했을 때 한 1% 수익 좀 더 주고 들어갔다면 오늘까지 팔았으면
뭐 수익도 뭐 나쁘진 않죠. 편하단 말이에요. 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놓치면 되지는 않죠. 그리고 2번은 만약 상에 들어갈 때 진행이 됐다. 2번이. 그러면 이제 오늘 수익이 또 26%니까 한 25% 정도 챙겼겠죠. 자, 3번은 이제 데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9배에 들어갔잖아요. 1%죠. 1%. 사실은 타점을 보합 타점인데 단가를 말해줄 때 딱 기가이 좋은 단가를 제가 말을 잘 해주거든요. 그럼 뭐 26% 넘게 올라갔으니까 20에서 25% 수익을 또 챙기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세법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배심을 힘을 주고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눈을 부라리고 보면서 흐름을 호가를 읽어가면서 수급을 읽어가면서 카운팅을 딱 하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냐 말입니다. 조금 더 주고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1% 더 주고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세웠던 기준가를 깰 때는 일단은 거기에 깰 때 팔아줘야 된다. 1,000원을 하단 기준가로 잡아놨다면 이놈이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하면 적어도 1,000원이 깰 때는 내가 1,010원에 들어갔어, 1,020원에 들어갔어, 1,030원에 들어갔어, 그런 건 상관이 없다겠어요. 1%대 안에서는, 아래 위 1%는. 그래도 이 기준선을 깰 때는 일단은 잘라놓고 보자는 게, 다시 돌파하면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요즘 상가 종목 상 갔다가 쭉 있다가 팩 풀어지면 얼마 전에 뭡니까? 엑스스인가 그놈은 상가에서 마이너스 14%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50%가 그냥 날아간 거죠. 가만히 들고만 있었다면.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어쨌든 링크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잽잽 단타의 어떤 아주 스트레이트 라이보다는 잽잽 같은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수익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오늘 시공테크는 제가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아침에 제일 첫 바따로 이제 얘는 뭐 시초가 공략을 할 거라고 다 종목을 정해놓은 종목이었거든요. 아침에 장전에 그런 종목들도 다 제가 불러줬고 이제 이랬는데 아침에 그 이놈 자식들이 그 DSC 인베스트하고 포바이프 이런 애들이 점상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 버리는 바람에 아니 그거는 집중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풀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물량이 가득 쌓여가지고 점상이 유지가 되면 편하지만은 풀어질 듯 말 듯 잔량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점상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DSC도 마찬가지고 포바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렸죠. 아침에 딱 치고 들어가야 될 종목은 시가도 마침 4.9%니까 참 좋았단 말이에요. 들어갔으면 그래도 한 15에서 20% 먹을 수 있는 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뭐 어차피 좀 기다리다가 우리는 7,400원에 그냥 시가 근처에 시가에서 우리 좀 보자 했는데 뭐 좀 내려오다 조금 반등 주더니 또 꺼지더라고요. 꺼진데 조금 내려왔다가 보합 한번 찍어주고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이 타점이 그래도 우리가 기다린 타점이었죠. 뭐 여기서 들어가서도 그래도 섭섭지 않게 18에서 20% 정도는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쁘진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맨발로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뒤로 한번 설거지 해주고 보내주는 것이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공테크도 오늘 섭섭지 않은 수익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크라우드 윅스도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유린을 하고 있을 때 솔트룩스를 좀 놓친 것이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워서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다 모든 것을 아우를 수는 없거든. 점상을 포기를 하고 뭐 솔트룩스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점상 종목에다 집중을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크라우드 윅스도 좀 뒤늦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14,000원입니까? 그래서 15,600원입니까? 예, 그 정도로 잡고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1차에서 한 7, 8% 한번 주고 2차에서 수익이 좀 좋았죠. 똑같이 한 번 더 꼭 그 자리에 또 왔지 않습니까? 살짝 눌림을 주고 또 그래서 이 종목도 뭐 한 번, 두 번 딱 해가지고 한 20에서 22% 정도 깔끔하게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5% 가까이 8% 상당히 깔끔한 수익을 줬다. 뭐 더 갔으면 좋겠지만은 뭐 우리들의 욕심이었겠죠. 툴트룩스도 상한가는 못 가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YG너도 풀어져 버리고 상해서 이런 모습이니까 크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데이로 20% 이상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 크라우드 윅스는 보너스 수익으로 잘 챙길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따뜻하단 말입니다. 수익이. 오늘 기세조 온코크로스도 조금 아쉬웠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아침에 바쁜 종목가 없었으면 아침에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근데 아침에 모습이 약했지 않았습니까? 온코크로스가 시가가 마이너스 0.7% 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봐도 되겠다, 좀 시간을 두고 봐도 되겠다 하고 뭐 우리가 아침에 바쁘니까 바쁜 종목부터 즉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이나 사랑이나 움직이는 놈을 찾아야 된다. 왜? 우리는 파동의 폭을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근데 시가가 마이너스 0%로 출발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다. 움직일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놀더니 뭐 4% 가다가 6, 7% 가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러더만 뒤에 이제 7, 8% 넘어가면서 힘을 싹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좀 더 주고 사자. 승부로 그런데 그래도 19%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8% 정도 이상은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기세주 같은 경우는 약간 보너스 느낌 같은 것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 물론 우리가 잘해서 먹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제가 보는 급등주의 개념, 급등주 종목 우리가 다루는 A급 종목들은 정말 뭐 수익도 크게 주고 크게 먹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세주들은 조금 은근히 안 주는 듯 하면서도 안정되게 수익을 주죠. 그런 것이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온코크로스도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유라클도 같은 개념이었죠. 우리 기세주로 진행되었으니까 이 종목도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8,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수익을 주다가 큰 폭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요 2번 지역에서 그래도 남자 파동이 일어나면서 10%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은데 유라쿨도 같이 묶어서 넘어갈 수 있는 오늘 요건은 좀 됐었는데 생각보다는 파동이 늦었고 11시 반 넘어서 이렇게 파동이 이게 탁 튀어나와줬다는 것은 늦거든요. 갈리면 이 지점에서 바로 치켜 세워서 쫙 이렇게 올라가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 지점에 보시면 9시 한 40분 50분 이 정도 돼야 되거든. 근데 11시 반 정도 돼서 이렇게 해서 가는 속도가 늦단 말이죠. 그래서 유라클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종목을 진입을 하고 종목이 파동이 일어날 때 그 파동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내가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 이런 걸 알면 잘 하고 있으면 내가 언제 팔아야 될 것이고 내가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될 것을 안다고 했죠. 그러면 더 길게 갈 종목을 미리 알고 있는 거고 짧게 갈 놈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을 스스로가 잘 정할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 유라클은 10% 수익이지만 우리가 잘 선정을 했고 잘 지켜봤기 때문에 가져온 수익이었어요.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힘을 못 쓴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뭐 힘쓰라든지 그래도 그렇고 안택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침에 뭐 다른 애들은 막 휘둘고 다니니까 얘가 뭐 힘을 전혀 못 쓰더라고요. 우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자고 했잖아요. 42,000원 기준권을 잡고 보자. 42,000원이 보합 한옥값 미팅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1차 갈 때 조금 수익을 줬지만 또 얼마 먹고 또 미끄러지죠. 2차 때 다시 회복할 때 또 진입을 해서 종가까지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수익은 한 7%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두 개 합치면 한 10%는 나왔겠습니다만은 기대만큼의 랠리는 뭐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봐야 될 종목이니까 나중에 또 한번 더 볼 생각입니다. 더 볼 생각인데 그래도 이런 기세주행 대 종목은 참 잘 얻어 걸리면 잘 공략하면 한 종목으로 일주일, 2주일 동안 뽕을 뽑는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뽕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기세주의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하죠. 한때건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7% 수익이면 여기까지 치면 10% 될 텐데 감사한 수익이죠. 자, 그리고 ABL 바이오도 기세로 저희 진행이 됐습니다만 모습 상당히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 우리가 약간 6만원 기준가로 약간 아침에는 우리 얘네들 가지고 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올라갈 정도면 다른 종목이 얘네들 2-3% 움직일 때 우리가 다루는 급등주들은 10% 20%씩 움직이니까 얘네들 볼 필요는 없는데 이 의미 있는 단가 이 6만원을 해보고 할 때는 또 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6만원부터 보자 이랬는데 그래도 한 7%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준 것 같은데 보통 자금이 풍부하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끌고 가는 매매를 많이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서 언제 매집을 해서 언제 매집을 했고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맞진 않아요. 우리는 정체를 드러낸 놈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놈들하고는 싸우진 않죠. 왜? 우리 성격이 그래 안 돼요. 우리 매매 성격이. ABL 바이오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우리 의도한 대로 움직여줬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작은 흐름이 희한하게 큰 흐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우리들은 상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상지건설 같은 그런 종목 분명히 그날 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매일 상매매를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호가에 약하면 약간 망설였던 것이 좀 아쉬웠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거의 한 300~400%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테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상매매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 상매매 할 때 별로 크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냥 상수익으로 먹고 마무리 되나? 그래요. 먹고 상 들어가고 또 먹고 상 들어가자 이래 먹고 또 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 들어갔는데 오늘 점성을 유지해 줄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점이 상매매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의외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의외성이라는 무기. 의외성이라는 무기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할 때는 아닌데 싶은데 자기가 모르는 그 뭔가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외성들이 상당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나는 이게 참 좋은데 한데 아침에 자기네끼리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스테이드는 오늘 점상수익 30% 정말 감사하게 가져갑니다. 내일 또 한 번 더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지건설은 한 번 더 보유를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정지되어 있으니까 또 그래 풀리면 또 그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공략했던 종류에 DS 인베스트는 다 보유를 했고 포바이프를 공략하신 분은 포바이프를 물량을 좀 받았을 텐데 그래라 그래 조금은 나왔는데 확실히 물량을 빨리 준 것은 DSC가 빨리 줬죠. 그래서 내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도 상당히 좋은 수익이었고 다 나쁘지 않은 매매였습니다만은 누군가는 10개의 떡을 먹을 때 누군가는 2개의 떡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2개의 떡이 어느 정도 질적으로 먹느냐가 참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00만원 가지고 10개의 떡을 먹는 것보다 5천만원 가지고 한 가지 내지 2개의 떡을 먹는 것이 훨씬 떡이 맛있다. 근데 나는 성격상 너무 쫄보라서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러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의 떡을 먹기 위해서 10개를 사야 되죠. 근데 본인이 이게 마음이 편하고 이게 정서적으로 맞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꼭 주식의 격언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 이렇게 담지 말으면 어쩌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 100년인데 주식하면서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해야지 그렇게 나는 왜 격언대로 따라하지 못할까?
나는 왜 5%되면 칼같이 자르지를 못할까? 반대는 왜 3% 수익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저 마음이 가는 대로 해가지고 내 깡통 몇 번 찼는데요. 그래요. 그것도 공부예요. 깡통 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어떠한 미래를 보고 어떠한 미래의 자신의 모습, 주변 환경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뭐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편케하라. 편케. 그 편케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상매매 하시는 분도 그래 막 5연사 10연사 노리자 그러지 말고 단타듯이 챙겨 묻고 또 들어가고 챙겨 묻고 또 들어가고 그래도 충분해요. 수익은 금방금방 나라. 대의 하시는 분도 아침에 한두 종목에 딱 야물딱지게 딱 챙기고 또 착 문 닫고 딱 퇴근. 내일 또 와서 또 탁 또 문 탁 닫고 또 퇴근. 이것을 시간과 세월의 힘을 빌려서 계속 이 시장에 존재하면서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작은 단계의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보면 요만큼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출발했던 게. 그 점 잊지 마시고, 제가 머리가 빠지도록 말씀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평생을 씹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구독자분들도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좀 목이 아프네요. 내일도 화이팅 바라고 사무팀들은 내일 또 이 시장과 또 다툼을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자, 다들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